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목 블라인드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 자,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네, 건설업종과 좀 연관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 지금 건설업종 상당히 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소재민 대표는 건설업종 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건설업종도 건설업종 좀 나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요새는 대형 건설사가 좋죠 또. 그렇죠. 그래서 뭐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요새 분위기도 좋고 또 시장 지수 결국에 박스권 상단 돌파한다라고 하면 결국 지주사나 대형주들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음 시장을 생각하면 좀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좀 여전히 좀 시장의 지금 상승이 거짓된 상승일 수도 있고 또 시장 지수가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지수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여파를 좀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건설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크게 생각하시는 건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 쪽을 주목하시는 분이라면은 여전히 그쵸. 좀 불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부동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가 혹은 이제 설비 그리고 이제 발전소 등을 거래를 해본다라면은 여기에 덩달아 좀 받을 수 있는 수혜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노르페인트. 이건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네, 사실 제가 건설이라고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사실 화학 소재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페인트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건설 경기가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사실 매출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영업이익이 좀 후퇴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실제로 이제 작년 1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이제 한 50%, 영업이익이 무려 50%가량이 좀 후퇴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노르페인트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업이익률 안에서는 단순히 어떤 이제 제품 마진율에 대한 문제들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관비 그리고 이제 연구비가 좀 아직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페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페인트 시장의 80%는 상위 5개 기업이 다 독점을 하는 형태예요. 네. 그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노르페인트, 뭐 사바 페인트도 마찬가지로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탄탄한 입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 페인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이렇게 칠하는 페인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저에 칠을 하는 어떤 송유관이라든가 이런 설비 쪽에서도 투자가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조선 업종이 굉장히 화랑을 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선박 도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스텔스 도료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스텔스 도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투기라든지 혹은 이제 군용 함정에 이제 많이 도표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노르페인트의 이 스텔스 도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이제 타사 대비 비교를 했을 때 무게가 좀 많이 가볍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전투기라든가 혹은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역학적으로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은 사실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쓸모 있는 효용을 굉장히 많이 볼 것이다라는 게 좀 전망이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몰딩젤을 비롯해서 이제 몰딩 폼 이런 이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제품들을 계속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몰딩젤을 비롯해서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을 계속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시장을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이 페인트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유가와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오펙 플러스가 증산까지 더 카드를 꺼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유가 현상이 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바탕을 좀 두고 있다라면은 저는 충분하게 지금의 마진율도 이번 2분기와 3분기에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르페인트 이야기 들어봤고 가격 전략도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건설주들이 좀 움직일 때 먼저 건설주들이 중심으로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좀 후발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전 고점까지 단기간에 탈환을 하기보다는 현재 이제 안전선에서 목표 주가는 9,800원, 향후 6개월 내에 목표 주가를 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8,000원,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면은 아마 다른 종목이 훨씬 더 매력적인 주가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종목 교체의 개념으로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르페인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상승 시그널 포착됐다.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어느 섹터에 있죠? 구리입니다. 구리. 네. 그럼 일단은 여기는 좀 종목들이 많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리 쪽을 본다. 현재 구리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구리는 우리가 닥터코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이제 관세 충격 때문에 좀 일부 구리가 좀 소폭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 이제 구리 산업. 그리고 지금 AI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각종 발전소들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리. 자, 지금 현재 매력적인 상태에서 어떤 종목 나올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이구산업. 자, 바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새 좀 잘 움직이는 섹터다라면 대부분 다 원전이라던가 그렇죠. 또 전력 설비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뭐 전력 설비망, 전력망,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결국 다 구리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기 전도율이라든지 열 관리에 냉각판에 구리가 활용되기 때문에 결국 과거의 구리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전력 설비 섹터의 강세가 그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구리 수요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자, 지금 구리 가격을 좀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3월 12일 날 철강 관세, 알루미늄 관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대한 추가 관세 행정 명령도 서명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 실제 구리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지만 구리를 사재기하고 있는 미국 내 업체라든지 중국 내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P가 붙고 있는데 그 P가 1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구리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원자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상승을 할 때는 시장 지수가 조정을 줄 때 보통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번에 이번에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의 돌파를 실패하고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원자재 관련주 쪽에서 돌발 이슈 한번 형성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구산업, 구리 관련 섹터를 좀 추려봤고요. 네.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구산업 차트를 보면은 급격하게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낙폭을 보이고 아래 구간에서 지금 단기 박스권 횡보를 그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박스권 상단 부근인 121선까지 얼추 올라와 준 상태예요. 만약에 이 자리 내일까지 해서 뭐 크게 밀리지 않고 한 4,380원 정도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상승 추세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해 보이고요. 60분봉 차트라던가 120분봉 차트를 보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하단선 수렴한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있거든요. 120분봉도 마찬가지고 60분봉도 마찬가지고 차트적으로 지금 준비는 끝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구리에 대한 뉴스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슈팅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수가는 일단은 현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박스권 자체가 크지 않고 뭐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가에서 일단 가볍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내일 4,4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봉상 60일선이 있는 4,700원 정도 라인까지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고 그 자리를 돌파했을 때는 뭐 5,0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4,7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 저점 라인이 박스권 하단 부근인 4,000원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소폭 비중을 조절하시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구산업이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전략에 대한 블라인드로 가볼 시간입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한문 용어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주식계의 김선비 명심보감 시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절차탕마. 이거 뭐 저도 이거 공부할 때 봤던 것 같은데 갈고 닦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뭘 보통, 갖고 닦아요, 근데? 보통 이제 뭐 학문을 수양할 때 이제 절차탕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이제 뭐 돌을 자르고 썰고 쪼그고 그리고 이제 갈아서 이제 작품을 만든다라는 그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외부적인 영향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았더라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갔을 가능성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곧버스를 매도를 하고 레버리지를 지금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반색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 증권사들보다는 아무래도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방대하게 접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했던 종목들 내용을 보면은 뭐 PBR 지표가 굉장히 양호했지만 과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기업들이 다시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저는 지금 업종 순환매가 이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제 소외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증가하는 현상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이제 또 이번 한 주 동안은 이제 꾸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5월 말과 6월 초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주들이 다시 재평가받는 시기가 온 만큼 실적이 아직 저평가됐던 실적이 그동안에는 약세, 즉 전년도부터 실적이 계속 감소했지만 오히려 국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이 기업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탕마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옥석을 가려라. 좋은 종목 옥석을 가려라. 이런 걸로 좀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차탕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지금 시장에서 최적의 투자 전략은 과연 뭘지 궁금하네요. 블라인드 오픈. 소녀 감성 매매. 오, 뭔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보통 매매에도 되게 공격적으로 용기를 낼 때가 있을 거고 조금 겁먹고 움츠러들면서 좀 차분하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소녀 감성 목표가 이런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크게 잡기보다는 변동성이 클 때는 아무래도 위험이 있을 때는 목표가를 크게 잡기보다는 짧게 조금씩 크게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보통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 박스권에 가둬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2650포인트와 2670포인트 여기를 돌파할 만한 이유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거든요. 자, 보통 지금 과거 박스권 상단과 지금의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시장 이슈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거 아니고요. 상호 관세에 대한 리스크 없어진 거 아니고 미중 갈등 없어진 거 아니죠. 결국 지금보다 과거 박스권 상단보다 지금 더 좋다라고 볼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시장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형 기술주들의 뭔가 호재가 등장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시장 호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릴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 지수는 현재 2480과 2560포인트 정도의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목요일 새벽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만큼 여기서 시장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목표가를 크게 가지고 가기보다는 시장 지수가 2650, 70 정도 찍으면 다시 또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를 크게 잡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를 시장 지수 2650에서 70에 맞춰서 이제 매매를 하시거나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아래로 조정이 왔을 때 밀릴 수 있는 폭은 크기 때문에 첫 진입 자체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첫 진입을 좀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스권 하단인 2500선 정도라고 한다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소녀 감성이 아니라
뭐 야수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위로는 한 30포인트, 40포인트 하지만 아래로는 100포인트 이상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첫 진입을 하더라도 그 비중은 작게 잡고요. 시장지수 조정 포인트 2550과 2500까지도 열어두면서 그 시장지수에 왔을 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지금 시장을 접근하시면 시장지수가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익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쵸. 하지만 덜 수익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나중에 정작 시장 빠졌을 때 현금도 없고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 바에는 지금 시장에는 이런 식으로 첫 진입을 보수적으로 가져가시고요. 또 당일 이슈로 막 종목 움직이는 종목군들 이런 거를 따라다니는 단타성 매매보다는 이왕이면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매매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시장 지수가 빠지든 시장 지수가 오르든 더 수익 보냐 덜 수익 보냐의 차이일 뿐이지 크게 손실을 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650에서 2670 정도로 이렇게 소녀 감성 매매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은 좀 야수의 심정이 들어도 된다고요? 일단은 2670포인트를 순간적으로는 돌파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돌파할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돌파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 지수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올라갔다고 돌파했다라고 볼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까 말한 엔비디아라든지 뭐 대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나스닥이 치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를 바탕으로 코스피 지수가 그 자리를 넘어서는 걸 보고 그때 이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네. 매매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녀 감성 매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좀 짧게 현재는 좀 봐야 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 좀 해줬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소재민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